안녕하세요. 이타이 건전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내용은요, 비상전원으로 겸용했을 때의 그 시설 요건하고 용량 산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비상전원용 전기저장장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뭐 산자부, 국토해양부, 뭐 노동부 해서 그 관련 정부 기관에서 이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요. 또 이 기준에 대해서 배부했습니다. 배부했고 이 자료는요,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실에 가셔서 이대로 타이핑을 하시면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현재 그 정리되어 있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어떠한 부분이 유사하고 또 어떠한 부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답안지에 뭐 기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 문제가 나오시면 이 내용을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현재 이슈화되어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신기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제정이 되면요, 그 문제는 반드시 기술사 문제에 발송배전 기술사와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 반드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2020년도에는 한 번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하고 같이 보셔서 그 내용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일단 개요 부분에 보시면 비상전원 겸용 전기장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기 저장 장치는 일반적으로 분산형 전원에 해당이 된다. 분산형 전원의 대표적인 게 뭐 태양광, 뭐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도 분산형 전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열병합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분산형 전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전원으로 이제 구분할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이 요번에 신설이 된 기준이고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뭐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또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기 저장 장치를 비상용 예비 전원으로 사용하려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이 돼야지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기준 안에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세하게 나열을 해 놓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라든지 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봐줘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답안지에 서술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제 그 비상전원 겸용 전기 저장 장치 구성도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내용은 어렵진 않고요. 교재에 보시면 요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 그림을 좀 정리하셔서 답안지에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그림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곳곳에 요것을 적용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상전원 겸용 전기장치 구성은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요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전기 저장 장치가 여기 들어가 있죠. 요거는 앞 시간에 제가 앞에 강좌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PMS, 그 다음에 PCS, BMS라고 되어 있고, 요 밑에는 당연히 배터리 관리 장치 하부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구성 요소는 비상전원 겸용 시 구성 설비에서 여기에 개폐 장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차단기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개통 연계 구성 설비라고 해서 여기 또 박스가 이렇게 또 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성 설비에 대해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실 때는 1번에 대한 항목에서 PMS, PCS, BMS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세 가지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강의에서도 뭐 중복이 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상전원 겸용식 구성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 저장 장치에서는요, 얘가 그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서 전기요금이 쌀 때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전기요금이 비쌀 때는 여기서 에너지를 공급해서 수용가 쪽에서 싼 가격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비싼 가격일 때 내가 한전의 걸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싼 가격에서 사서 모아둔 그 전기의 에너지를 쓰면서 효율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기 저장 설비를요, 이러한 전기 저장 장치를 비상전원, 즉, 뭐 소방부하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뭐 비상부하,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상 조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정전이 됐을 때 비상용 전원으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 비상용 전원으로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자, 한전에서 여기 전기가 이제 정전이 됐단 말이야. 정전이 되면 전력이 공급이 안 됩니다. 또 화재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 저장 장치에서 전기 에너지를 방출해서요. 이 전기 에너지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당연히 비상부하고 소방부하 이 두 군데 쪽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가 자체 수용가 외부로 이렇게 공급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거는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외부로 전기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도록 방지해주는 설비가 비상전원 겸용식 구성설비라고 해서 여기 개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비상전원으로 공급됐을 때는 여기가 당연히 차단이 돼야 되고요. 이걸 차단시켜주는 신호를 주는 장비가 PMS에서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이 PMS라는 것은 이런 전기 저장 설비와 개통의 상태를 서로 연계해서 원활하게 또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전해 줄 수 있게끔 제어해 주는 최상위에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통 연계 구성 설비도요. 방금 말씀드린 뭐 사고가 나게 되면 여기 차단시키고 뭐 이런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개통 연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개통 연계 시스템, 개통 연계 구성 설비 안에 비상전원 겸용식 구성 설비의 기능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요 2번 항목이 추가가 됐고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구성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제 하부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저장 장치의 구성 요소 중에서 요번에 이제 첫 번째 PCS에 대한 거. 자, 이거는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PCS라는 것은 전력 변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AC를 DC로 변환한다든지, 뭐 DC를 DC로, 그 다음에 DC를 AC로 변환해서 뭐 AC를 배터리 충전하기 위해서 직류로 바꿔 저장했다가 저장된 직류를 다시 전력계통으로 내보낼 때는 이제 교류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DC의 어떤 그 전압으로 올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전력을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CS 하부에 뭐가 있냐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BMS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터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BMS 하부에는 뭐가 있죠? 배터리가 있겠죠. 요 상태를 제어해주는 기능도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PCS 안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러한 장비들과 그 다음에 그 수용가라든지 개통 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PMS하고 PCS가 서로 연계해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게끔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MS라는 건 배터리의 상태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압, 전류, 온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항상 이제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전이 될 수 있게끔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시에 뭐 얘가 이제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뭐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PMS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전기 저장 장치 시스템을 그 개통하고 혹은 수용가하고 연계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최상위에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전력 변환 장치 PCS,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배터리 관리 장치 BMS의 운영 상태를 감시한다. 그 다음에 수용가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뭐 수용가의 어떤 신호, 그 다음에 한전의 신호, 그 다음에 어떤 전기요금의 어떤 그런 관계성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요, 뭐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끔 제어를 해주는 장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성장치의 이제 두 번째 요소죠. 앞에 이제 첫 번째 요소였고, 두 번째 요소, 비상전원 겸용시 구성 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저장 설비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상용전원으로 쓰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쌀 때 에너지를 저장해뒀다가 전기요금이 비쌀 때 한전에 전기를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겠죠. 이게 상용 상태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상용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비상 상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됐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이 됐다든지 하게 되면 두 가지 상황 모두가 다 한전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전기 저장 설비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방출해서 비상전원이나 소방전원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에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이 다른 수용가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쪽에 공급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는 뭐 내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운전 모드에 맞춰서 비상이냐 상용이냐에 맞춰가지고 여기는 개폐 장치가 개방이 되거나 아니면 투입이 되거나 이러한 어떤 그런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을 가진 것이 비상전원 겸용시 구성 설비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비상전원 겸용시 구성 설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MS에서 신호를 받아서 제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했고요. 우리 교재에는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고 쭉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잘라놨고 옆에다가 그림을 집어넣어놨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하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어떤 게 더 보기가 좋고 눈에 더 들어오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본인이 맞는 스타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잘라서 놓으시면 훨씬 더 외우기가 좋습니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웬만하면 한 줄이나 한 줄 반 정도로 두 줄이 넘어가지 않게끔 잘라서 정리를 해두시면 상당히 외우기도 좋고 쓰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답안지를 변형해서 구성하고자 할 때 어쨌든 활용하기가 좀 좋아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비상전원 겸용 시 개통차단 스위치 설치해서, 개통차단 스위치가 이거죠. 이 개통차단 스위치의 역할은요, 비상시에 전기 저장 장치에서 공급하는 그 전기 에너지가 다른 수용가로 넘어가지 않게끔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용장소 이외의 전로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설이다. 방금 말씀드렸죠. 비상전원 운전 모드에서 개방된 상태로 운전한다. 당연히 수용가 외로 나가지 않게끔 하려면 개통 차단 스위치를 개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뭐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PMS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개통 연계 구성 설비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전원 겸용시 구성 설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기능을 보니까 상용 개통과 혼촉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비상 상태가 되면요, 한전으로부터 전력이 공급되지 않게끔 차단해 주게 되는데, 이것을 혼용한다라는 건 이 개폐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용 운전과 비상전원 운전 시에 운전 모드 변환을 시켜준다. 그래서 얘를 변환시켜주는데, 아까도 이 부분에 이제 개폐 스위치가 정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되면 개방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개방이 됐다라는 건 비상 모드로 운전 모드로 운전한다는 얘기고, 이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상용 운전 모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공급하는 그 공급 용량이 일반 부하는 차단하고 비상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때 그 절체되는 시간하고 또 공급되는 시간이 일정 기준값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전원에서 비상 전원으로 전환해서 운전했을 때 그 절체되는 시간은 짧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되어지는 그 시간은요, 소방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재 시에 20분, 10분, 30분 이런 시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용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 시간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요, 비상 전원 운전 시 일반 부하를 차단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비상전원 부하를 절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절체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일반 전원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절체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하에서 요구하는 그 공급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이상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거 관련된 내용이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비상용 예비 전원의 설치 기준, 이와 관련된 관계 규정 혹은 기준에 대한 거, 법규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재에 5가지의 내용으로 요약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중요한 사항들은 노란색으로 쭉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제가 다 읽어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 꼭 암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필요한 상황을 이렇게 쭉 축약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축약을 시켜 놓으면요, 보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내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또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정리를 해서 보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들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규라는 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쭉 추려가지고 이 내용들이구나, 이건 너무나 당연하구나, 그러면 내가 뭐 별도의 크게 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간은 크게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항목들만 내가 중요한 키워드들만 외우면 충분히 답안지를 어느 정도 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비상용 예비 전원으로서의 설치 기준에서 정전되었을 때 수용 장소 이외의 전로의 전력이 공급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이건 앞에서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비상용 설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기가 잘 돼야 되겠죠. 이 배터리나 이런 쪽에서는요, 어떤 그런 유해가스들이 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사람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폭발의 우려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환기를 시켜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 성분이나 폭발성 가스들의 농도들을 낮춰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전됐을 때 당연히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전력을 공급하는 그 시간이 충분해야 되고요. 또 이 전기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상용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저장 장치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그 어떤 순간에 정전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 비상부하라든지 소방부하에서 소모되어져야 하는 그 용량,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은요, 항상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이하로 에너지 저장량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전 용량을 상시 보존한다. 어떤 충전 용량입니까? 비상용 부하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 용량. 항상 이거만큼은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만큼 확보가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 요건에 만족해야 된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내가 한번 딱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안지를 쓸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키워드들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만 여기서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항목이 여기서 한두 개 빠지게 되면 너무 이제 그 어설퍼 보이거든요. 뭔가 좀 많이 빠져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큰 항목에 대해 해당이 되는 그 키워드들은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전기 저장 장치를요, 비상용 전원 설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용량을 산정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뭐 피지법과 RG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지법과 RG법 같은 경우에는 비상용 발전기 용량을 산정하는 기법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피지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피지법에는 피지 1, 2, 3, 4 해가지고 이걸 산정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또 이제 설명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강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거 관련된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한 그 비상 발전기 용량 산정하는 그 기법이 뭐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거든요. 전기와 관련된 기준에서는요, 규정에서는 뭐 발전기 용량 얼마로 해라라는 그런 그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뭐 설계 관련해서 설계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이제 강제 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전기 용량을 산정할 때는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법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용량을 우리가 산정했습니다. 뭐 어떤 일정한 그 규모, 그 다음에 공급되어지는 시간이 정해지거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량이 암페어 아워라고 해서 그 전류와 시간이 같이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
100암페어 아워라고 하는 것은 100암페어로 1시간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간도 같이 고려가 되어져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배터리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은 발전기하고 좀 틀리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경련열화라고 해서 연수가 지나게 되면 배터리 용량이 점점 줄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최초에 사용했을 때는 뭐 24시간 쓰지만 한 2, 3년 지나게 되면 10시간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간 열화율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배터리 수명이 말기가 되더라도 비상전원에서 요구하는 그 용량을 항시 보존할 수 있게끔 여유를 주고서 용량을 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에 그 저장된 에너지를 직류를 우리가 교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전력 변환 장치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손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변환 손실을 고려해서 용량을 또 여유를 또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알파라고 하면 요게 이제 베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이제 비상전원용으로 쓰게 되면요. 이때 외부에서 혹은 뭐 다른 발전기라든지 다른 전원을 통해서 같이 혼용을 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차단이 되고 전기 저장 장치를 통해서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요 설비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용량을 항상 보존이 되어줘야 됩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그 시설 요건이라든지 용량 산정 고려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기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상전원용 전기저장장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 가이드라인을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보셔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인용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더 기술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결론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인용을 해서 결론 부분을 추가로 작업을 해서 답안지의 어떤 그 형태를 좀 세팅을 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추가된 자료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